살아 드리볼 살라 손흥민 축구 그 이상의 퍼포먼스 스포츠웨어 블라인드. 안녕하세요, 콩TV 김명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올림픽. 취소 각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 선수들 동료가 상당할 것 같은데 네네. 여기 얽힌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아, 어떤 게 있죠? 일단은 선수들이 준비했던 거고, 네네.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은 올림픽 티켓을 따놓은 상태잖아. 그렇죠. 여기에다가 여기에 나가는 선수들은 23세 언더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대한민국 선수들은 올림픽 4강 이상의 성적을 내어서 네네. 군 면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물론 국익을 위해서 출전하는 것도 영광이지만 네네. 좋은 성적을 내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받는다라고 한다면 네. 이 선수들이 해외 진출 또 내지는 네. 또 선수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건데 네네. 연기가 된 상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 천만다행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연기가 되면 이게 3, 4년 뒤로 밀린다라면 네네. 이 선수들에 주어지는 혜택들은 아마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올림픽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국가대표를 통해서 계획을 잡았던 게 문제가 되는 선수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염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확실히 그 메이저 대회라는 게 그 축구 선수로서의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는 무대라고 보는데 이런 무대들이 선수들한테 어떤 경험으로 작용할까요? 자, 첫째는 경험적으로 뭐 유럽 또 내지는 또 남미에서 잘하는 팀들하고 또 부딪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또 보면 빅스타들이 이 올림픽 무대를 통해서 성장했던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또 하나는 이 무대를 통해서 유럽에서 관심 있는 뭐 에이전트나 구단들이 네. 관심을 있게 보잖아요. 네. 해외 진출이 기획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자면 박지성과 이영표 등등 해가지고 네. 월드컵을 통해서 에이터벤 가서 영국으로 진출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아. 이 기회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선수들 참 아쉽죠.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했을 선수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위원님께서도 월드컵을 두 차례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월드컵 전에 그 김병지 선수와 월드컵 후에 김병지 선수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일단 연봉이 달라졌어요. 명성이 달라지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런 보람들과 이런 것들이 또 차이가 있고요. 네. 성취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또 큰 무대를 통해서 경기를 뛰게 되면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벌써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멘탈적으로 실력적으로 또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이 월드컵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된다라고 한다면 선수로서는 엄청난 큰 시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월드컵을 뛰었다라는 그런 자만심은 안 생길까요? 혹시? 자만심이 같습니다. 생깁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네네. 이것 또한 좋은 경험치로 받아들여야 돼요. 처음에 자만했다가 좀 약간 무너지는 경우 있잖아요. 선수라면. 네네. 설렁파가 올 수 있으니까. 네. 이럴 때 내가 자만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겸손해지고 성장한다라면 네. 이것도 하나의 경험치가 되는 거예요. 내공이 쌓이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월드컵에는 네. 팬들 덕분에 또 내지는 응원 덕분에 참 감사한 자리구나.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선수는 성숙하는 거예요. 그만큼 월드컵에서의 큰 무대에서 경험이 그 위원님께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도전과 열정과 목표를 정하면서 46살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런 큰 무대에서 국가를 대표한다는 느낌이 참 부담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성패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죠. 네. 뭐 국가 대항진이 아니라서다 매 경기마다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네네. 그런 부담감을 많이 가지면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한일전 같은 경우에는 부담감이 아니라 네. 완전 전쟁 같은 느낌? 네네. 전쟁을 치르는 느낌. 그러니까 경기를 치게 되면 우리는 함께 죽는다. 이런 멘탈에 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뭐 긴장감 내지는 열정, 네. 야, 이건 무조건 이겨야 된다. 네네. 승부에 대한 뭐 패배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들도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승패에 대한 부담이겠죠. 네네. 근데 이건 뭐냐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축구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포츠가 전쟁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경기마다 다른 부담감이었지만 한일전만큼은 패배의 부담감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그렇군요. 근데 이번 올림픽이 또 도쿄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와우. 그 일본에서 한국 선수들이 갖는 또 마음가짐이 다를 것 같거든요. 부담 엄청 가지면서 네네. 일본에서 아마 경기를 하게 되면 언젠가 일본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입니다. 근데 그게 3, 4위전이다. 그러면 비 터지죠. 예전 생각나요? 2012년 올림픽? 박살냈습니다. 네. 3, 4위전에 일본 만났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선수들이 이겼어요. 그렇죠. 적지의 심장에서 경기하는 올림픽인데 야 이거 취소각 나왔는데 해야 되는데 그 도쿄올림픽을 진행해서 일본을 만나서 3, 4회전에서 또다시 한번 박살낸다. 이 정말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야 그러면서 군 문제 해결된다. 이 선수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죠. 근데 말씀하신 군 문제가 아무래도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선수 생활 있어서 만약에 네네. 뭐 군복무를 병역 의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저도 30개월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야 되는데 네네. 그 기간 동안에 군복무로 해서 뭐 이렇게 줄여낸다면 네. 이제 선수들은 선생을 할 수 있지만 네.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이 플레이어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못 갖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손실인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손흥민 선수가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면서 그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의 손흥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못 따서 지금 만약에 상무에 가 있다라면 지금의 손흥민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얘기죠. 자, 이강인 선수는 앞으로 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무를 간다든지 아니면 올림픽 내지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서 해결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 뭐 손흥민 선수처럼 되려면 네. 합법적으로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딴다든지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 따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선수가 성장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렇습니다. 이게 군 병력의 의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네. 군 병력의 의무를 합법적으로 성공을 시켜서 선생활을 영위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군 문제라는 게 사실 국민들의 여론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네. 4대 의무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의무를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국가를 위해서 그 위상을 이뤄낸다면 네. 주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혜택도 받을 권리가 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네. 저 줬으면 좋겠어요. 우승해가지고 네네. 혜택 받고 유럽 진출하고 국내 팬들에게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뭐 가슴 뛰는 네. 축구를 계속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건 얼마나 뭐 환상적인 거예요. 행복 축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행복 모드죠. 네. 그런데 그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사실 그런 명예와 군 문제가 두 개 있거든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까놓고 얘기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명예가 중요하죠. 명예가 중요합니까? 명예가 중요한데 네네. 이제 원래 이게 보면 명예를 이루면 네. 그 혜택은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럼 명예를 먼저 생각하면 다른 혜택은 따라올 것이다. 스포츠 선수들은 명예가 가면요 모든 게 따라와요. 연봉 그리고 그 선수에 대한 인지도 등 다 따라오니까 명예가 중요한 거죠. 네. 그렇다면 뭐 올림픽 가서 좋은 성적 낸다라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죠. 이거는 옵션이에요. 명예가 옵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만큼 본질을 성적으로 보고 군면제 이런 부분은 좀 부가적인 옵션으로 보는 게 맞는 시선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 올림픽 이제 준비하는 게 어떤 겁니까? 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선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없습니다. 네. 자, 명예가 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림픽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올림픽이 재개가 된다. 그럼 우리나라 대표팀의 성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4강 이상 가야죠. 2012년 그 역사를 런던에서 먼저 이뤄냈고 네. 그때 보면 8강부터가 사실 진검승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토너먼트는 뭐 어쨌든 해서 와일드카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네. 8강에서 만나는 팀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해서 이기면 바로 4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랬잖아요. 영국에서 영국 팀을 8강에서 만나서 네. 승부 차이 끝에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걸 해냈는데 네. 그래도 아시아존이잖아요. 네. 일단 적응이라든지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이번 올림픽이 개최된다라면 네. 런던 올림픽의 그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 중에 만약에 올림픽에 나간다면 가장 기대할 만한 선수 누구로 보십니까? 저는 이강인. 역시 그 골든볼의 이강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세 언더에서 했으니까 네네. 23세 언더에서 뛰는 올림픽이니까 네. 그때 한번 또 기대하는 것도 있죠. 야, 그러면 20세에서 피파 월드컵 골든볼을 수상했고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획득하면은 정말 이게 역대급 탄탄대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자, 20세 언더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받았던 선수라면 네. 당연히 그만한 무게감을 가지고 네. 또 만들어내야죠. 자, 근데 이강인 선수가 사실 올림픽 세대보다는 약간 어린 나이거든요. 뭐 되돌아 또 볼게요. 언더 20세 갈 때 18세였었어요. 그렇죠. 형들하고 하면서 그 역사를 해냈잖아요. 네네. 아마 이강인 선수가 또 23세 가면 또 동생이지만 네네. 실력으로 넘을 수 있는 그런 기량을 보여준다라면 네네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뽑혀야 돼요. 이강인 선수라고 할지라도 일단 소속팀에서 경기를 뛰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일단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김학범 감독이 뽑는 거지 소속팀에서 부족하다 생각하면 올림픽에 들어올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일단 소속팀 좋은 활약 보이고 네. 제가 볼 때 이강인 선수 가지고 있는 기량이라면 네. 국대도 되니까 네. 올림픽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는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뽑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백승호 선수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야, 자, 백승호는 지금 독일 무대에서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렇죠. 이강인 선수는 아직 스페인에 있지만, 네. 언젠가는 이 선수가 같은 리그에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네. 두 명의 선수가 올림픽팀에서 만나서 케미를 보여주고, 네. 빅리그에서 상대로 만나는 것도 좋지만, 빅리그에서 한 팀에서 그 케미를 이어가는 것도 기대해 보겠습니다.